네, 10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말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 이 책의 편집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해설지에 있는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01번부터 105번까지는 아예 잘못된 해설과 답이고요. 해설이 없죠. 지금 이거 해설지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101번부터 105번까지의 해설은 여기가 있습니다. 예. 126번이 101번 해설이고요. 127, 128, 129, 130번이 102번, 103번, 104번, 105번 해설입니다. 다행히도 요 답지에는 답이 맞게 나와 있습니다. 답지에는 100번부터 105번까지, 104번까지 5문제, 126번부터 130번까지 올바른 답이 나와 있는데 해설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101번부터 105번까지의 해설을 126번부터 130번에 넣어놨으면 진짜 126번부터 130번 문제 해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책에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빠졌더라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예, 정신줄을 놓고 편집을 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 블로그에 있는 학습 심리학 강의 참고 자료 2번에 보시면 여기 101번부터 여기 내려가시면 추가 설명 있고 126번, 127번, 128번, 129번 그리고 130번까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네, 저거 아무쪼록 조금 저의 실수를 좀 양해해 주시고 공부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를 봐야 되겠죠? 126번 걸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삐아제의 인지적 이론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자,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는 잠재력을 스키마, 도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지적 구조와 일치하게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동화라고 합니다. 인지적 구조가 수정되는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예. 도식, 동화, 조절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 4번이죠.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이가 자, 숟가락을 가지고 국물이 있는 요리만 먹다가 자, 국수, 스파게티 같은 면 요리가 왔는데 여전히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어떤 사람의 인지적 구조와 일치하게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숟가락밖에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 포크로 이렇게 스파게티를 먹어야 한다는 걸 몰라요. 이때 불균형 상태가 오고 안 먹어지니까 숟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포크라는 이렇게 그 도구를 쓰면서 이 동화가 일어나고 결국에 포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뭐 재인도 있고 추동도 있고 뭐 평형화도 있고 많잖아요. 이렇게 문제에 보기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어떤 건지 한 번 더 봐두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실 거. 그렇게 포크를 사용하게 된 상태. 이제 포크를 이렇게 무리 없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면 요리가 나올 때마다 포크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평형화 상태인 거죠. 자, 102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삐아제의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3, 4, 5번은 모두 맞습니다. 자, 결핍은 유기체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진행을 계속하게 하죠. 더디게 하는 비동기적 속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동하게 하는 동기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102번의 5번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 연령은 아동에 따라 혹은 문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단계를 뛰어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아제가. 자, 그리고 103번 다음 중 발달 단계와 그 단계에 획득하는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기억 보세요. 감각운동 단계, 아까 때죠? 대상 영속성. 눈에 물체가 보이지 않아도 뒤에서 존재한다. 깍꿍놀이 할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개념적 사고기. 유사성에 근거해서 어떤 유목들로 대상을 분류하는 거 가능하고요. 변환적 추론도 가능한 단계입니다.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직관적 사고기라고 하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다 맞는 말인데 자, 직관적 사고기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보존 개념이 없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물을 똑같이 두 컵을 담아가지고, 그쵸? 물이 똑같은 양이 있어요. 똑같은 양이 있는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생긴 병에다가 얘를 갖다 부어요. 그럼 물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 얘가 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더 많아? 아니면 이게 더 많아? 그랬더니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예. 이게 보존 개념이 발달되지 못한 거고, 직관적 사고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미음은 틀린 말이죠. 보존 개념이 없다라고 해야 맞고요. 자, 그 다음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 보존 개념 생깁니다. 유목, 서열, 수 개념 다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컸습니다. 자, 이제 가정할 수 있고, 자, 가설적 상황을 다룰 수 있고, 논리적이고 정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3번에는 지금 미음 빼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시읒인 3번이 답이겠네요. 그쵸? 그쵸? 자, 그리고 104번으로 넘어가서요. 피아제 이론에 대한 설명 중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작의 발달에 따라 아동들이 상징적인 조작을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보다 복잡한 지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내면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내면화이고요. 자, 105번은 피아제와 형태주의 이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피아제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이 형태주의 심리학자들, 형태주의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쵸? 자, 1번 보세요. 둘 다 피아제나 형태주의나 경험은 조직되며 이전 경험이 현 경험에 영향을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맞고요. 물리적 균형에 대한 타고난 욕구가 있고 불균형은 동기적 속성이 있다. 네,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이론 간의 차이점은 뭐냐? 네, 3번 맞는 말입니다. 조직화 능력과 발달적 본질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4번 보세요. 감각 자료가 모든 발달 단계에서 조직적인 방식으로 차근차근 경험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형태주의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태주의죠. 자, 피아제는 뇌의 조직화 능력은 인지구조가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겠죠. 4번. 105번에는 여기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보면요. 여기까지가 이제 105번에 대한 설명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106번에 이제 레이 거스리라는 학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레이 거스리는요. 이 손다이크의 주장을 많이 뒷받침하기도 하고 손다이크가 주장한 것들 중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무슨 법칙이 막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서 참고자료 2번을 보시면 여기에 요 사이트를 거스리 이론을 너무 잘 정리해 놓으신 분이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고 한번 읽고 쭉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네. 자, 일단 레이 거스리, 에드윈 레이 거스리의 이론이고요. 이 사람도 연합주의라고는 하는데 손다이크를 그러니까 손다이크의 연결주의는 아니에요. 에드윈 레이 거스리는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다이크를 많이 보완한 사람은 맞습니다. 거스리를 얘기할 때 이따 문제를 풀면서도 나오겠지만 습관을 깨는 것과 습관을 들이지 않는 거 아예 습관을 갖지 않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했고요. 습관을 없앨 때 역치법과 보이시죠? 역치법과 피로법과 양립 불가능 반응법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습관에서 아예 벗어날 때는 처벌, 추동, 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습관에서 벗어나기라고 돼 있죠. 습관을 깨뜨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처벌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게, 유기체에게 효과적인 반응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더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사실. 네. 여튼 그렇고. 여기 위에 양립 불가능 반응법 이런 거는요.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 나면 그렇게 힘든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장황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문제를 낼 때도 거스리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만약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이면 거스리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왜냐면 말이 너무 헷갈려요.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는 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한상심의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일까요? 여튼 정확한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동 개념 나오고 훈련의 전이 나오고 이 양반은요. 뭐 강화니 통찰이니 이해니 이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학습 법칙은 인접 법칙입니다.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날 때 학습된다. 예. 자, 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 역치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한 강도의 자극을 준 다음에 점차 그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역치법이라고 합니다. 체계적 둔감법하고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추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추동. 메인테이닝 하면 유지한다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자극을 제공하면서 유기체가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 내적 자극을 생성하는 거 드라이브, 끌고 가는 힘이죠. 추동.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복스란 이 사람이 거스르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후말단의 원리, 효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조금 복잡한 이야기라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겠어요. 2개 이상의 양립할 수 있는 반응들을 동반하거나 즉시 앞선 자극은 그 자극이 존재하는 동안 만들어진 마지막 반응에 대해서만 조건이 자극되는 원리라고 외우면 이것이 후말단의 원리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시겠죠. 그죠? 네. 자,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로 돌아가서 106번입니다. 다음 중 거스리가 주장했던 것이 아닌 것은 3번 연합의 강도는 빈도에 달려있다. 이거 이 사람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1회 시행학습을 주장해서요. 교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사가 처음에 헷갈려서 잘못 가르쳐주면 애들은 그거 각인해가지고 습관처럼 잘못 알게 된다. 처음 알려줄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라는 게 거스리의 입장이기도 해요.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106번에 3번이고요. 자, 107번에 거스리가 말한 습관을 깨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2가지. 네, 옳은 것 3가지. 1번, 2번, 4번입니다. 그래서 홍수법이랑 체계적 둔감함은 아예 거스릴 게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107번에 3번과 5번이고요. 자, 108번에 무슨 법칙 이런 거 나온다고, 원리 법칙 이런 거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스리의 이론에 대한 복수의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연합의 원리. 이 사람 연합주의 맞습니다. 그 연결주의는 아니고요. 손사이클을 많이 보완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연합은요, 자극과 반응입니다. 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다. 단순한 연합을 이야기했고요. 강화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통찰이니 이해니 강화니 이딴 거 거스리한테는 안 먹힙니다. 네, 그래서 강화의 원리가 아니고요. 후말단의 원리, 반응 확률의 원리, 역동적 상황의 원리 이거 전부 다 거스리 거 맞습니다. 어떤 건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109번으로 넘어가서 자, 거스리의 주장 아주 대표적인 것. 학습은 자극과 반응, 그러니까 연합이죠. 그렇죠? 자극과 반응 간에 무엇으로 일어난다? 연합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인접의 법칙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인접이라고 했죠? 말하고도 기억이 안 나요. 학습은 자극과 반응 간의 인접만으로 일어난다. 네. 자, 110번. 거스리가 주장한 게 아닌 것.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형식도 해설을 주장했을 리가 없죠. 형식도 해설이 뭐였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고 욕을 바가지로 했던 영상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신능력입니다. 정신능력. 그쵸? 정신능력. 우리가 언제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하는 거, 국어 수학에서 배운 것을 음악 미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점진적인 어떤 전체적인 정신능력의 함양을 형식도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싫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이 틀렸으니까 1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거스리가 주장한 바겠죠. 거스리가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진짜 넘어갔나요? 자, 처음 들어봐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나올 때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번.
동작을 동반했던 자극의 조합은 예, 자극과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재발생할 때 똑같이 한다. 네, 여기서 확실한 변동 또는 강화나 어떤 뭐 유쾌한 효과, 강화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예, 거스리의 인접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 또 일어난다 입니다. 한번 겪은 걸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나온다가 인접의 법칙이에요. 그걸 왜 인접이라 그러지? 그죠? 여튼 우리말이 제일 까다롭고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자 112번은요. 최신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자극의 집합이 있어요. 뭐 이런 자극, 뭐 어떡하냐, 이런 자극, 이런 자극, 이런 자극, 이런 자극 막 나오고 있는데 가장 나중에 수행했던 반응은 그 자극 조합이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경향이 가장 높다. 이게 최신의 원리입니다. 이거 다음에 요거 나오겠죠. 그쵸? 예. 자, 최신의 원리. 어떤 자극 집합이 있을 때 가장 나중에 수행했던 것이 예, 그 자극 조합이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 되풀이해서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최신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113번. 망각은 어떤 거죠? 망각? 예, 망각은 새로운 학습입니다. 그쵸? 모든 망각에는 새로운 학습이 포함됩니다. 네. 망각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쩌라고요? 그죠? 예. 좀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모든 망각은 새로운 학습을 포함한다. 114번. 습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습관. 거스리가 말한 습관. 자, 습관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극과 반응의 결합을 다르게 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4번. 고치고자 하는 습관을 지겹게 하는 것으로서 나쁜 습관을 떨쳐낼 수 있는 거. 카우보이가 말을 들뜰 때 어떻게 하죠? 예, 기싸움 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지쳐나가 떨어질 때까지 그걸 계속 하잖아요. 이런 거를 피로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흡연 반응에 대한 자극은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의 자극만 제거한다고 해서 흡연이 사라지진 않는다. 다 맞는 말인데 3번. 자극을 순차적으로 낮은 부분부터 높은 수준까지 옮겨가는 것은 피로법이 아니라 뭐였죠? 네, 역치법이었죠. 역치법. 역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있고요. 1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스리의 교육론이 아닌 것은 예, 4번. 처벌은 아까 그 바람직한 행동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바람직한 행동을 예, 생성해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유기체의 어떤 행동을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말 자체가 틀렸죠. 예. 기본적으로 형식 도약을 배제한 거 맞고요. 예, 손다이크를 자꾸 설명하려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손다이크의 그 시행착오의 법칙은 거스리가 거부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훈련의 전이 같은 거 믿지 않고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 장면을 상상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5번에 4번이고요. 자, 116번. 유기체는 직면하고 있는 자극의 어떤 적은 부분에만 선택적으로 반응을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주어진 장면에서 뭘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그 장면이 있으면 똑같게 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었죠? 네, 인접의 법칙입니다. 뭐가 다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애매합니다. 예, 그냥 이거를 거스리가 인접의 법칙이라고 불렀구나 라고 예,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 같으면 동일 상황, 동일 행동의 법칙이라고 했을 거예요. 말 쉽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굳이 한자를 써가면서 저렇게 막 무슨 법칙. 이 글자에 대한 강박들이 있으셨나? 옛날에 책 쓰신 분들이.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막 했나 봐요.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그렇습니다. 여튼, 자, 거스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1, 2, 3, 4번 다 맞습니다. 거스리는 학습은요. 정상적으로는 딱 한 번, 1회 시행의 법칙. 한 번의 경험 후에 일어난다라고 했고요. 단순한 근육 수축 동작과 많은 동작들로 구성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단순한 기계적인 배열일 뿐이라 했고요. 1회 시행은 1회 시행으로는 학습뿐만 아니라 망각도 당연히 일어나죠.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극과 동작 간의 연합은요. 간헐적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해야 맞겠죠. 117번에 5번이고요. 자, 118번.
자, 습관을 깨는 것과 습관을 벗어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거스리를 얘기할 때,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을 깨는 방법과 습관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습관에서 그러니까 말이 애매하다니까요, 말이. 그죠? 습관을 깨려면 이미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건 거의 말을 위한 말인데, 습관을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말도 희한하게 써놨어요. 정말. 자, 보세요. 나쁜 습관을 시작하는 단서들을 발견하고 그 단서들이 있을 때 다른 반응을 연습하라는 역시법이 있다. 자극을 조금씩 조절해 가는 거. 예, 맞죠? 필요해서 포기할 때까지 하라는 필요법이 있다. 예, 맞습니다.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과 그 반응이 양립할 수 없는, 그거랑 같이 나오면 안 되는 반응을 유발하는 더 강한 자극을 제시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양립 불가능 반응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들을 피한다? 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들을 피한다는 것은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깨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습관은 많은 자극들과 연합되어 있어서 습관을 유발하는 자극이 많을수록 습관은 강해진다. 흡연 같은 거 아까 말했잖아요. 흡연은 많은 자극들과 붙어 있어서 이걸 유발하는 자극이 많을수록 이게 너무 강해져서 하나의 자극만 없앤다고 이게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18번 문제가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새는데 잘 따라하고 계시죠? 습관을 깨는 방법은 이미 있는 습관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1, 2, 3, 5번이고요. 4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하는 단서들을 아예 애초부터 피해가는 건 습관을 아예 만들지 않는, 습관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아우, 거슬이 정말 이러니까 안 유명해졌지. 이러니까 손다이크나 저런 사람들처럼 유명해지질 않았지. 말을 애매하게 하니까. 그죠? 자, 119번. 다음 중 거스리의 처벌에 대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벌은요, 거스리가 말한 인접의 법칙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벌은. 처벌. 그죠? 원칙이 똑같아요. 자, 2, 3, 4, 5번을 보세요. 처벌을 제대로 효과가 있게 하려면 처벌된 행동과 양립될 수 없는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 말은 어렵지만 처벌된 행동과 같이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을 일으키게 해야죠. 그쵸? 자, 그리고 처벌이 좋으려면 처벌된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을 때 딱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면 소용없죠. 인접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처벌에서 중요한 거는 고통이 아니다. 유기체가 뭔가 하게 만드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처벌은 효과가 있거나 효과가 없거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반응을 강화할 수가 있다. 그런 반응을 계속 나오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거스리의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 끌지 말고. 그럼 1번. 처벌은 인접의 법칙과 상반이 아니라 똑같은 반응으로 이야기한다 해야 맞겠죠. 그렇죠? 119번에 1번입니다. 120번 개념은 추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기체가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메인테인 하는 힘, 추동, 드라이브였죠. 자, 120번에 2번 추동입니다. 너무 길게 가면 힘드실까봐 121번부터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죠? 14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